네, 한겨레 신문 일면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달 9일 음료 제조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고교 3학년 이민호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현장 실습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는데 정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네, 현장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 이 현장 중심의 이 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55년 만에 내년이 되면 사라지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노동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꾸겠다. 또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업무는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됐던 이 현장 학습 실습, 현장 실습이죠. 이 경험자들이 사실상 너무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현장 실습 직접 경험해 본 이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안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일했던 언니가 눈에 황산이었나? 염산이었나? 이렇게 살짝 튀어가지고 차장님이 대졸들한테는 야 니네는 고졸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거 시키고 니네는 전문적인 일을 해?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네, 현장 실습했던 이 고교생들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현장 실습에 나가고 또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도망치면 또 선생님들이 또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 얘기입니다. 지금 이민호 군 사태가 벌어졌고요. 사실은 1년여 전에 구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도 거의 똑같은 거였죠. 그때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추모 열기가 들끓었는데 1년여 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지금 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학생들의 제보가 쏟아지는데 한 여학생 제보를 어제 들으니까 채널A에서 나오더군요. 뭐냐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이 회사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러고 학교로 돌아가서 저 이 현장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벌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나갈래? 그러면서 반성문 써라, 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을 안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도 공모한 혐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사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엔 실업계고라고 불렀고 지금은 특성화고인데 이 대학을 굳이 가지 않고 산업 현장에 일찍 나가겠다. 요즘 추세에서 이건 박수 쳐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현장의 분위기는 아까 대졸, 고졸 나눠가지고 지금 너희는 쓰레기나 버리는 일 해라. 그럼 이게 인격 모독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일의 단계를 나눠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경력직에게 시키고 이 실습생에게는 조금은 쉬운 일을 보조적으로 시키는 게 맞는데 이민호 군 같은 경우에는요. 부장급이 하던 일을 부장이 퇴사해버리니까 이 실습생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바람에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기계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학생의 책임으로 몰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사망했으니 그것은 작업자의 탓이다. 실습생의 탓이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의 만연한 풍조라면 실습생제는 마땅히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회부총리의 이 이야기도 아직은 좀 졸속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0년에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2년 앞당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6개월을 3개월로 줄인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정부와 학교의 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관리를 훨씬 강화할 필요가 더 커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노출이 되고 학생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폐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근데 폐지가 되면 학생들이 좀 취업할 기회를 잃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된 이제 정책이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55년 만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55년 동안 이전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55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노동 근로자. 그러니까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그러니까 조기 취업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오면
이제는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사업적으로. 네. 이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정부에서도 좀 시스템 완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고. 근데 그거 자체가 고졸이 아니고 대졸을 한 취업생에 너무 이게 치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취업생 중에 한 20, 30%가 고졸 취업생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도외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취업률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지만 이 숫자에만 맞추는 이 취업 정책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동아일보 1면인데요. 북한 김정은 창수부대 창설, 바로 어제 창설됐습니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미 해군 특수부대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원래 2019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일정을 1년 이상 넘게 앞당겼습니다. 자, 김정은 참수부대 육군 특수임무여단이 맡는다고 하는데 규모나 지원이나 모두 최강 전력이라고요. 그렇죠. 1000여 명으로 여단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공식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에 붙여져서 육군이 주도하고 육군 내에서 공수부대에서 어쨌든 이제 창설식을 했는데 일반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전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를 안 했었고요. 근데 아마 이 참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또한 핵 주요 시설물을 타개하고 폭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져서 육해공이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 같은 경우도 바닷속에 빠져도 활용 가능한 총으로 지금 다 대체를 했고요. 왜냐면 그런 총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총이 있죠. 그러니까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같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상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 첨단 장비들을 대체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기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 안에 뭐 낙하산을 타고 침투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공중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지금 최정예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네이비실처럼 미국의 네이비실처럼 우리나라 해군의 UDT처럼 특수부대 또 해병대 수색대대 그리고 공수부대 이런 최정예 군 멤버들이 포함이 되면서 아마 이제 뭐 전쟁이 만약 발발하거나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부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비슷한 좀 참수부대 조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68년인가 이 실미도 공작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측에. 그래서 이 영화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 당시에 이 북으로 침투를 시켜서 이 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 때는 이제 비밀로 하다가 저 사실이 드러난 게 71년도에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일부 부대원들이 이 서울로까지 올라와서 한바탕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참수부대라는 것은 군내 계열상 공식 조직이죠. 근데 1960년대, 70년대 초는 저런 조직들이 아마 많았었는데 주로 뭐 이제 징역 살고 있는 사람들, 징역 면제주기 뭐 이 부대로 오라 해서 그러니까 그 군 개선 조직이 없는 조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조직이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가족들한테 알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60년대 말의 어떤 풍경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해체되면서 이제 버스를 탈취하고 뭐 시내로 나오고 이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위에 북한의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인근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60, 70년대 풍경인데 그 실미도라는 저거 자체가 그 시대의 하나의 상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어느 군대 간지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뭐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본다면 저게 이제 뭐 달라진 세태를 이제 반영하는데 어쨌든 이 참수부대라는 것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전면전보다는 서저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식 타격, 종양만 드러낸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창설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송영무 장관이 한번 실언을 한 적이 있죠. 참수부대 이제 뭐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평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 가서 참수부대 만들겠다니까 이게 뭐 엇박자가 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참수부대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군대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미국이 이 참수부대를 운영하고 침투하는 훈련까지 했다라는 말에 김정은이 굉장히 그 화를 내고 격노했던 일도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참수부대가 만들어졌을 정도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자,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렇게 참수부대까지 만들면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입장이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대화, 외교 그 채널을 통한 북핵 해결이 제일 최선이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거는 군사적 절대적인 그 우위를 점할 때 가능하다는 건데, 그 중에 군사 그 우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말씀하신 외과수적인 타격인 건데요. 저는 지금 화성 15호 며칠 전에 그 경우가 뭐 국방부 말에 의하면 워싱턴에 닿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직사를 쌓아서 그렇지 그 계산을 하면 예, 사정거리가 워싱턴에 닿을 정도면은 뭐, 그리고 이 몇 달 만에 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이제 그 눈에 띌 정도로 위협적일 정도로 발전하는 속도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이런 참수 부대들이 2년을 앞당겨서 그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이 대북 제재에서 그 한층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북한 정부는 그런 입장을 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북한이 평양 올림픽에 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도 계속 좀 유화적인 입장을 계속 말을 하고 했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이면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여가 물 건너간 거다, 이렇게 평창 볼 수 올림픽이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참가를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에 북한 팀이 참여하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건데,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나 아직 2월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힘들지만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까지 발사를 하고 만약에 미국이 또 해상 봉쇄라고 하는 카드까지 던지게 되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요구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참여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하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김정은이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낸다는 것은 약간 지금 상태로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금의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평창 올림픽에 북한팀 참가는 상당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이 참수부대 창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 일면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달 9일 음료 제조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고교 3학년 이민호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현장 실습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는데, 정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네, 현장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 이 현장 중심의 이 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55년 만에 내년이 되면 사라지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노동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꾸겠다, 또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업무는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됐던,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추모 열기가 들끓었는데 1년여 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지금 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학생들의 제보가 쏟아지는데, 한 여학생 제보를 어제 들으니까 채널A에서 나오더군요. 뭐냐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이 회사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 저 이 현장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벌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나갈래? 그러면서 반성문 써라, 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을 안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도 공모한 혐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사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엔 실업계고라고 불렀고 지금은 특성화고인데, 이 대학을 굳이 가지 않고 산업 현장에 일찍 나가겠다. 요즘 추세에서 이건 박수 쳐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현장의 분위기는 아까 대졸, 고졸 나눠가지고 지금 너희는 쓰레기나 버리는 일 해라. 그럼 이게 인격모독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일의 단계를 나눠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경력직에게 시키고 이 실습생에게는 조금은 쉬운 일을 보조적으로 시키는 게 맞는데 이민호군 같은 경우에는요. 부장급이 하던 일을 부장이 퇴사해버리니까 네. 이 실습생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바람에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기계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학생의 책임으로 몰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사망했으니 그것은 작업자의 탓이다. 실습생의 탓이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의 만연한 풍조라면 실습생제도는 마땅히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회부총리의 이 이야기도 아직은 좀 졸속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0년에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2년 앞당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6개월을 3개월로 줄인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정부와 학교의 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관리를 훨씬 강화할 필요가 더 커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노출이 되고 학생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폐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근데 폐지가 되면 학생들이 좀 취업할 기회를 잃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돼 이제 정책이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55년 만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55년 동안 이전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55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노동 근로자. 그러니까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그러니까 조기 취업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오면 이제는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사업적으로. 이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정부에서도 좀 시스템 완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 이 현장 학습 실습, 현장 실습이죠. 이 경험자들이 사실상 너무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현장 실습 직접 경험해 본 이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안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일했던 언니가 눈에 황산이었나? 염산이었나? 이렇게 살짝 튀어가지고 차장님이 대졸들한테는 야 니네는 고졸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거 시키고 니네는 전문적인 일을 해?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네, 현장 실습했던 이 고교생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현장 실습에 나가고 또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도망치면 또 선생님들이 또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 얘기입니다. 지금 이민호군 사태가 벌어졌고요. 사실은 1년여 전에 구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도 거의 똑같은 거였죠. 그때